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임수입니다. 자살은 여전히 한국에서 상당히 금기시되는 단어입니다. 자살을 하는 행위를 여전히 도덕적인 그리고 또 윤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교의 전통 중 그 부모가 물려주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살은 윤리적으로 가장 나쁜 그런 죄악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직 강하죠. 죽음에는 다양한 형태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사도 있고 병사도 있고 자살도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자살은 가족분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살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그것을 집안의 수치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의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비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박초혜라고 그러고요. 자살의 위험 요소는 그 전에 자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느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약 자체가 이 뇌의衝動을 조절하는 브레인에 있는 세포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특히 한국은 담배를 굉장히 심하게 피거나 아니면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퍼센테이지는 양극성이나 조현증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는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전 인구의 10%에서 25%니까 숫자로는 굉장히 많고, 특히 한국 분들은 사회와 단절되는 게 굉장히 큰 그 기여도가 있습니다. 청소년 애들은 와서 언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왕따를 당한다거나 집에 와서 부모들하고 대화가 끊기고, 근데 노인들은 특히 영어를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한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전현옥이고요. 뉴질랜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예요. 이민자들이 겪는 문화적 충돌, 다른 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겪어보면 대단히 깊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 믿는 것을 딱 없애버리고 내가 존중받으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싹 사그러지고 아주 생각보다 깊은 곳을 터치합니다. 이 이민이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작용한다고 봐요. 이민 와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가느냐가 나한테 주어진 기회죠. 근데 새로운 것을 정립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엄청난 모티베이션, 엄청난 원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본의 아니게 내지는 그러기엔 내가 어떤 이유에서 심약하거나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문제를 또 직면하게 되면은 정신적 질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정신적 고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이민자들 삶 속에 곳곳에 숨어 있고 모두가 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아주 용감하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잘못해서 쓰러질 가능성이 언제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솔직하게 할 것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뉴질랜드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사이에 아시안들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연간 8.69명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전문가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갑작스럽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괴로움 또는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소통하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답을 준다거나 혹은 문제를 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괴로움을 같이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리에이즈,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가정의 제너럴 프랙티셔너 GP를 통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요.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 커뮤니티 멘탈 헬스팀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살은 방지할 수 있고 자살하는 충동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는 보다는 극단적인 이루 가시는 게 그 다음 세대한테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비디오를 보는 분 중에 자살을 시도하셨거나 자살을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계실 겁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직도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도 아직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도움이 분명 주위에 존재합니다. 가정의한테 가서 모든 걸 다 얘기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 사인만 줘도 거기에 맞는 어떤 조처를 제안을 하실 거예요. 리퍼럴 스페셜리스트한테 주신다든지 연락하시는 기관에 연락처를 주신다든지. 본인 혹은 주변에 자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 대응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계신 우리 구성원 모두가 자살의 충동 또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야 합니다.